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공 현장은 풀사장에서 이제 테니스장까지 같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풀사장이 생각보다 규모가 작죠. 그 이유가 이 공간이 학생들 훈련장으로 쓸 거거든요. 그래서 정규 구장보다는 작아요. 그래도 이제 갖춰야 될 스포츠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공을 하러 왔고요. 하면서 인조한도 같이 깔고 있어요.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주말에 일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실 거예요. 저도 물론 처음에 힘들었죠. 그래도 이제 목표하는 게 있으니까 이제 주말에 나오는데 막상 현장에서 주말 동안 일하니까 그 장점이 있긴 해요. 뭐냐면 직장인 관점에서 말고 이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말 동안 사람들이 쉬기 때문에 이런 장비라던가 아니면 기차 부자재가 운반됐을 때 어떤 그런 제약 조건 없이 좀 잘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말이 참 좋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펜스로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풋살장이라던가 아니면 테니스장이라도 이런 펜스 작업이 필요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자세하게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펜스를 하나, 둘, 셋, 넷 이제 계속 쭉 돌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돌리고 있고요. 이걸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바닥이에요. 바닥면이 물렁물렁 하면은 아무리 좋은 펜스라 하더라도 이게 쓰러지거든요. 근데 콘크리트 작업을 해서 되게 단단합니다. 이 단단한 콘크리트에다가 이 시스템 앙카를 달아주고 여기에 저희 회사에서 제작한 각 파이프를 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공은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울 수 있는데 또 하다 보면은 한 번씩 난관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느 정도 시공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되고 이제 적용 기능사라던가 아니면 어떤 자격증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긴 해요. 기초 상식이 있는 상태에서 시공장에 들어가는 것과 없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긴 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작업을 했고, 파이프를 세운 다음에 위에 상부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와이어를 당겼을 때 이게 한쪽 프레임이 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쭉 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힘을 한 곳에, 한 기둥에 집중하지 않고 분산시키기 위해서 위에 이렇게 프레임을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돌리고, 이런 게 돌릴 때 이런 건 있어요. 현장에서 직접 만드는 것과 공장에서 생산해서 가져오는 것과의 그 경쟁력이 상당히 좀 크거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걸 만들어서 하니까 이런 게 좀 좋은 장점이긴 하더라고요. 시설물을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여러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도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쪽에서 사업 아이템이 생기겠구나 라는 것도 오기 때문에 한 번씩 이런 기회가 있으시다면 한번 와보세요. 직접 일하신다면 힘들죠. 안 힘들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일하시다 보면 분명히 만약에 이런 계통의 일을 하신다면 분명한 자기만의 그 성장이 있을 겁니다. 인조잔디는 이미 저희가 다 들여놨고요. 이렇게 이쪽에 다 들여놨고요. 보시면 이쪽 벽면은 이제 테니스장을 만들 건데, 스쿼시 아시나요? 벽에 치면은 이게 딱딱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한쪽 벽에다가 공을 치면서 혼자서 이렇게 운동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벽을 구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인조잔디 테니스장에 맞게끔 스포츠 20mm 깔고, 여기는 스포츠 이중사. 이중사는 모노사랑 클림프사가 합쳐져 가지고 굉장히 그 쿠션감이 좋아요. 여기에 규사까지 넣으면 상당히 내구성도 좋아지니까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 패널은 이게 아까 보였던 그 벽면 있잖아요. 그 공이 맞는 그 벽면에 이걸 설치를 할 거예요. 소리를 들어보면은 소리가 울리죠. 이런 타격감 때문에 테니스를 칠 때 훨씬 더 좀 신나게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포츠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운동도 있겠지만 눈과 귀로 들어오는 그런 감각적인 자극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게 재밌게 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쳤는데 이런 소리가 탕탕 소리가 나지 않으면 되게 재미없어질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기둥을 세울 때 이런 식으로 세워가지고 이제 상부돌이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사업하시면은 참 돈이 많이 되겠죠. 그런데 가만히 해야 될 게 장비, 인력, 부자재 이런 거 다 관리하셔야 되거든요. 이거 만만치 않아요. 막상 하면은. 또 하면은 뭐 괜찮은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실력, 개인의 실력에 따라 확실히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대충 현장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좀 의미 있게 좀 일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있어요. 어차피 이제 회사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제 개인 채널을 통해 가지고 직장인으로서 이런 시공 현장이나 아니면은 직장 생활, 그러니까 이런 제조업 기반의 일을 할 때 그런 궁금증이라던가 아니면은 좀 이거 원하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올리는 거니까 나머지 좀 더 시간이 있으면 더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현장을 보여드리기 앞서 우선 자재들을 좀 설명드릴게요. 이 앞에 있는 건 규사예요. 이게 규사가 인조잔디에 들어가야 내구성이 상당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규사를 준비해 놨고, 그다음에 보시면은 바닥에 이제 콘크리트로 이렇게 잘 면이 잡혀져 있어요. 콘크리트가 제대로 돼 있어야 저희가 이 펜스를 제대로 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 상태 보니까 단단해서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조잔디도 저희가 세팅을 해놔가지고 이 펜스랑 금망 작업이 기초 작업이 끝나면 바로 인조잔디 시공에 들어갈 겁니다. 좀 넓게 보실게요. 이렇게 이 길이가 37.7m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만약 정규 규정으로 하면 40m 해야 되는데 살짝 짧죠. 그래도 상당한 여기 좀 운동하기는 되게 좋은 넓이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운동하기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이쪽에 저희가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에서 펜스를 미리 만들어 가지고 위에 상부돌이를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앙카는 이 구멍을 파가지고 시스템 앙카로 집어넣어서 저희가 고정을 시켰고요. 그리고 각 파이프를 위로 돌리면서 이 각 파이프 하나마다 힘을 분산시켜 가지고 와이어를 당겼을 때 이 힘이 분산돼서 프레임이 휘지 않도록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저희 회사가 장점이 이런 거예요. 공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단가를 조금이라도 낮춰서 여러분들께 이런 시공을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가격에 저희가 인조잔디, 펜스, 금망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견적을 받아보시면 상당히 좀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1층에 이렇게 야외에서 이렇게 저희가 시공하고 있는데, 이런 펜스 같은 경우는 크게 펜스 트러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러스 구조 같은 경우 위에 얹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위에 그물망이 쳐질 때는 트러스까지 같이 들어가는데, 뭐 그런 것도 저희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구장에 맞게끔 만드는 게 가장 큰 목적이겠죠. 좀 보셨나요? 여기서 또 하나 설명드릴 게,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지금 나뉘는 거예요. 이제 이 건물에 있는 오른쪽 편은 스쿼시를 칠 때 쓸 수 있는 테니스장 만들 거예요. 스쿼시 혹시 아시나요? 혼자서 아니면 2인 1조로 해서 이 벽면에다가 공을 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건데, 그걸 여기다 만들 거예요. 그래서 테니스 한 면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쪽 왼쪽으로 가시면 왼쪽에는 이제 풀사장 겸 그다음에 훈련장,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이 벽에다가 마감할 수 있는 보드까지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이런 공간을 만드는 게 입시 수험생들 아니면 사관학교 준비생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쪽 의뢰하신 분이 클라이언트께서 이렇게 저희한테 시공 의뢰를 해주셨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락스포츠 아카데미라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안에 실내 체육관도 잘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벽면 보시면 이렇게 쿠션 보호 쿠션 패드 있죠. 이것까지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으니까 스포츠 종합 시설물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이거 마치면 바로 저희가 인조한지 시공할 건데 그것까지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공을 이제 나오면서 이제 보고 들은 게 좀 많긴 한데 그걸로 좀 부족해요. 왜냐면 직접 하면서 배우는 것과 아니면 그냥 들으면서 하는 거랑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지식이 쌓였을 때 책을 보니까 아 이게 이거였구나, 이런 원리였구나 하는 게 더 다가오기 때문에 제가 자격증 시험을 준비 중이거든요. 거기서 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지금 제가 배우고 있는 중 하나가 처음에 시공 현장에 들어오면 단도리를 잘해야 된다, 이거를 배우는데 여러분께서도 제 말에 공감하신다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저 또한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기록이 저에 대한 기록, 저를 반성하는 좀 기록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오면은 인조잔디라든가 기타 부자재가 오는데 그렇게 놔두면은 그 다음에 오는 시공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거를 제대로 제 시간에 끝낼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배운 거는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물이 깔릴 때 이 구조물이 하나하나 들어갈 수 있는 거를 미리 그 도면대로 표시를 해 놓으면 작업자들이 왔을 때 그대로 시공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미흡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런 것까지도 좀 세팅을 해 놓으면은 바로 시공자들이 왔을 때 작업하기 좋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그만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경영이 있죠. 여기서부터는 관리고. 그런 부분에서도 제가 좀 많이 부족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뭐 작업에 대한 방식, 아니면 소재에 대한 특징, 아니면 힘에 대한 원리, 그리고 기둥을 세웠을 때 제대로 되는지, 그 다음에 전체적인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시공했을 때 문제가 되는 주변 상황은 없는지, 클라이언트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거를 주문을 했는지, 그 뒤에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주변에 있는 주변 사람들은 이 시공 현장을 보고 과연 클레임을 걸지,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참 많은 얘기를 지금 했죠. 이런 것도 제가 더 익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 좀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현장 나온다는 게 이런 거를 가지고 좀 이렇게 나오셔서 일을 배우시면서 하나하나 익히는 게 자기 자신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지금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요. Rồi. 이런 식으로 와이어를 걸어서 그물망에 날리지 않게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와이어를 팽팽하게 이제 세팅을 하려고 잡아 당기는데요, 그냥 잡아 당기면은 휘어요. 힘이 한쪽으로 쏠리기 때문이에요. 그런 부분을 잘 보면서 작업을 해줘야 돼요. 자, 여기서 뺐지? 이거를 깼지? 이렇게 했어? 위에서 넣었지? 쭉 당겼지? 그 상태에서 이거 감았지? 감고 당기면 돼. 이런 식으로 매듭이, 이 매듭이 맞아. 이 매듭이
con này có kêu kẹt vậy kìa. Muối gì? 와이어 작업을 끝냈어요. 이제 와이어 작업 다음에 해야 될 게 그물망을 치는 겁니다. 이 와이어는 바람에 흔들리는 그물망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와이어를 먼저 잡아주고 그 다음에 그물망을 친 다음에 다시 한번 다른 면에서 와이어를 잡아줍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들이치는 그 바람에 그물망이 나부끼거나 그러진 않죠. 이 작업이 끝나야 그 다음에 인자한지 시공에 들어갑니다. 와이어 칠 때 이거예요. 처음에 펜스를 작업한 다음에 그리고 와이어 작업을 하고 이 그물망을 위에 걸 수 있게 다시 한번 위에다가 와이어를 쭉 쳐줍니다. 예, 커튼처럼 말이죠. 이 와이어 보시면은 위에 보시면 이렇게 굵은 로프가 있는데요. 이 로프를 위에 하나씩 걸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와이어 전체적으로 커튼처럼 쫙 펼쳐지는 거죠. 위에 이렇게 그물망을 다 걸었고요. 그리고 보시면 그물망이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바깥쪽에 하나, 이제 안쪽에 하나 와이어를 이렇게 하나씩 걸고 있습니다. 이 작업까지 끝내줘야 이제 어느 정도 와이어 그물망이랑 와이어 작업이 되는 거고요. 이게 마무리된 상태에서 이 아래에 와이어가 지나가면서 이걸 당겨줘서 확실하게 잡아주는 거죠. 이것까지 하면 그물망 시공이 완료됩니다. 오전부터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이제 그 작업이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드러났죠. 예, 바깥에 보시면 이렇게 그물망을 어느 정도 작업을 했어요. 이게 다 팀원들이 같이 하는 거라 팀원들의 숙련도와 그 다음에 관리자가 봤을 때 이제 문제점이 없는지 아니면 잘된 점이 있는지 괜찮을 점이 없는지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다음번 시공 현장에는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시공할 수 있는 거죠. 회사 다니면서 이런 걸 많이 배워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성장해 가는 거죠. 이제 보시면 이렇게 그물망이 걸려 있죠. 이런 식으로. 여기는 아직 안 걸었는데 이 그물망을 저 끝에 와이어가 있는데 와이어에 하나씩 걸면서 이제 가면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이러면 종합적인 스포츠 구장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인조잔디까지 깔면 끝. 이런 구조물을 보면은 앞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때 토목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꽤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거든요. 재밌어요, 이 분야도. 이제 인조잔디를 시공하는 건데요. 일단 인조잔디를 펴고 이 바닥면에 맞춰서 세팅한 것까지 오늘 진행할 거예요. 만약 더 나간다면 가운데 조인까지도 진행이 가능하겠죠.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우선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인조잔디가 보시면 이게 자세히 보면 모노사와 클림프사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쿠션감이 좋아서 실내 풋사장 안에도 들어가거든요. 무층진으로 가는데 보통 무층진으로 할 때는 무게가 별로 나가지 않는 유소년 축구라던가 어린이 축구 정도 아니면 스케이트 트레이닝 같은 그런 곳에 쓰는데 정규구장에서 쓰면은 이게 어떤 제품이든 간에 그 스터드가 이거를 훼손을 시킬 수 있어요, 인조잔디를. 그래가지고 이런 데는 주사 충진을 하는 거를 반드시 좀 추천을 드리고 있죠. 인조잔디가 좋은 만큼 아마 여기서 운동하시는 학생분들은 그 좋은 운동장에서 마음껏 훈련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테니스 벽면을 지금 이렇게 중간에 프레임을 세워서 여기에 판을 붙일 거예요. 판넬을.
오늘로써 작업 이틀 차예요. 이렇게 현장 와가지고 다시 한번 현장 점검하고 그 다음에 시공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는지 지금 보고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테니스장이랑 그 다음에 풀사장 겸 트레이닝 구장을 지금 시공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이쪽에 라인까지 지금 넣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튕김대까지 넣으면은 구장이 완료가 되는 거죠. 이게 완료가 되면은 학생들이 여기서 이제 운동하면서 입시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정말 좀 잘 만들었다는 의무감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체부감과 책임감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제 성장하는 그런 걸 많이 느끼기도 해요. 시공 현장에 있으면은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요. 저 같은 경우는 현장에 있는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몇십 년간 계셨던 부분들의 경험을 제가 다 흡수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제 나름대로 이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한 단계 더 이렇게 도약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큰 의미예요. 이곳은 테니스장이고요. 테니스장이 지금 반코트에서 공이 튕겨져 나가는 그런 판넬이 설치될 그거를 지금 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풀사장 겸 트레이닝 구장, 이미 이제 조인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서 오후에는 교사 충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빠르게 여기 클라이언트 분들께서 이제 오픈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속도감을 좀 저희가 좀 중시를 하고 있어요. 라인은 사이드 라인, 터치 라인, 그 다음에 페널티 라인, 이렇게 하프 라인까지 해가지고 계속 다 작업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그물망, 펜스랑 그물망 이렇게 쭉 돌려서 작업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중간에 이제 추가로 들어온 사항은 이 유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둥을 좀 더 세우고 여기에 그물망을 좀 추가로 작업하는 걸 지금 다시 주문을 얻어서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인조잔디는 보시면 이렇게 모노사랑 클리프사랑 돼 있어요. 클리프사는 꼬부리사라고 해서 보면 스프링처럼 이런 완충 효과 역할을 해주면서 이 모노사가 설 수 있게 중간에 지지대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인조잔디가 비싸죠. 여기에 교차 충진까지 하면 내근성이 좋아져서 운동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 분들께서도 구장을 오래 관리할 수 있으니까 만족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보시면 테니스장은 스포츠 인조잔디 20mm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보시면 인조잔디가 뭐가 짧아요. 짧은 이유는 그 바닥이, 신발 바닥이 이거 같은 경우는 평평한 그런 바닥을, 평평한 운동 바닥으로 운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운동 특징에 맞춰서 인조잔디 모가 이제 짧게 이렇게 재직이 된 거고요. 그다음 저희가 청색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이 테니스장을 시공할 때 바닥면을 총 6가지 색을 배색해서도 가능해요. 요즘 인기 있는 색은 이 청색, 그 다음에 주황색, 그런 식으로 배색을 좀 원하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디자인해서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규사를 충진하고 브러싱 중입니다. 충진된 규사는 인조잔디 위에 살포시 얹혀 있는데 여기에 브러쉬를 통해서 안쪽으로 안착되게 도와주는 거죠. 지금은 삼각 브러쉬로 이렇게 인조잔디 안으로 안착될 수 있게 브러싱을 해주는 거고요. 이게 끝나면 규사가 인조잔디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인조잔디 모를 지탱해줘요. 그리고 나서 인조잔디 바닥면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내구성을 가진 인조잔디 구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후로도 브러싱을 여러 번 해서 구장을 완성했어요. 트레이닝 구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뵐게요.